2000년대 초반 중반 접어들면서 시장 만능주의, 일상의 시장화, 빈익빈 부익부,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시대의 언어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나 개그맨들이 했던 유행어를 기억하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실 왜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왜 그 말이 아직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십몇 년 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느냐?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프냐? 나도 아파. 공유하는 거죠. 공감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팠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요, 정말 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입니다. 너나면 잘해 라고 말해야 하고요. 수어가 잘하세요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쵸? 주술이 일치하려면 그렇게 말해야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데 친절한 금자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반말도 들어있고 존댓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묘한 비아냥이 들어있죠. 충고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아까 또 유교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유교는 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유유서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접어들면서 이런 문화가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가 되면서 검색 기능이 강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채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들, 어르신들의 지혜나 이분들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매우 소중하고 또 요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 전, 따지 배우는 것처럼 노인들,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 특히 디지털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요리는 다 스마트폰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빠한테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 얘기는 여기 더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권력의 역전 현상이기도 한데요. 어른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는 앱은 어떻게 까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톡은 어떻게 보내는 거냐? 애들한테 어른이 물어봅니다. 권력의 전이 현상,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일상화되고 유행어가 되고 그리고 시대 언어가 된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주장이고 저의 학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유행어는 이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은 1박 2일에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씨름 천하장사였고 또 지금은 아주 훌륭한 예능인인 강호동 씨가 아마 맨 처음에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승기 씨를 비롯해서 김종민 씨 이렇게 1박 2일 시즌1 출연자들이 복불복하고 그다음에 야외 취침하고 또 겨울철 입수 이런 거 하면서 뭐 까나리 액젓을 마셔야 되고 이런 벌칙 이런 걸 하면서 나만 안 걸리면 된다. 나만 안 걸리면 돼. 미안해. 나 대신 너는 괜찮아.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적절했던 말이고 그리고 이런 시대의 언어를 만들어낸 유행어를 만들어낸 분들은 어마어마한 촉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호동 씨도 그런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예능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은 지금도 쓰지 않나요? 안 쓰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유치원생부터 썼습니다. 어른들까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정말 슬픈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나요? 너는 돼요? 내 동생은 되고 우리 언니는 되고 정말 나만 아니면 되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들. 나만 아니면 돼. 왜냐하면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 언어 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시대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정말 가슴 아픈 유행어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더 시대의 언어들이 더 각박해지고 무서워집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각자 도생, 왕따, 은따, 집단 따돌림, 무한 경쟁.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들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언어가 되었지요.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 힐링,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제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오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향 저격. 저격은 사실 총이잖아요. 그죠? 총으로 저격하는 거죠. 점점 무서운 말들이 옵니다. 취향 저격. 추억을 소환합니다. 소환은요, 여러분, 검찰, 좀 무서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소환하고 이러는 거죠. 이건 법률 용어거든요. 근데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소환한대요. 법으로 부른대요. 검찰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대박 얘기가 여기 나오고, 독박 육아 이런 말도 정말 가슴 아픈데, 독박이 사실 화투판에서, 노름판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대박이란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승자 독식 언어여서 그렇습니다. 대박이라는 말이 모든 말을 잡아먹습니다. 정말 예뻐, 대박. 멋지다, 대박. 와, 아름다워, 대박. 오, 맛있어, 대박. 옷 예뻐, 대박. 오, 조명, 대박. 모든 말을 대박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가 단순화되면 사고 체계도 단순화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100가지쯤 되는 아름다운 형용사, 아름다운 부사가 대박 한마디에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사유하고 사고할 수 있었던 100여 가지의 감정과 생각 체계가 대박 하나로 정리되어서 우리는 100가지 생각을 한 가지 생각으로 대신해버리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대박이라는 말이 무서워요. 그리고 총 맞은 것처럼 목님, 그렇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지만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죠. 또 김재영님 말씀드리니까 단어 선택이 참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만이라도 오늘 이것을 보는 우리 말금이님들만이라도 단어 선택할 때 한 번쯤 생각하고, 이 말이 승자 독식 용어는 아닌가? 이 말이 무엇을 잡아먹을까? 이 말을 내가 왜 쓰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대의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 생산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만드는 사람으로서 좋은 시대의 언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